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세 번째 시간으로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의 굵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지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자, 먼저 이 KC가 도입되기 이전에는요, 여기에 있는 저압설비 금속체 외암이라든가 아니면 접지극과 접속되어 있는 이런 도체들을 모두 접지선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번 KC에서는 이 도체가 어느 설비와 접속했냐에 따라서 각부 명칭과 시설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KC 접지 시스템의 각부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라고 하게 되면 접지극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역순으로 설명할게요. 다음으로 P라고 하게 되면 금속재, 수도관과 가스관과 같은 계통의 도전부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통의 도전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통, 여기서 계통이라는 것은 전기설비 라인을 말하고 있어요. 해서 계통 외적인 도전부다. 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C라고 하게 되면 철골, 금속 덕트와 같은 계통의 도전부가 되고요. 물론 책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계통의 도전부를 모두 C라는 문자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M이라고 하게 되면 이전 내용에서는 저압설비 금속체 외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 KEC에서는 전기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노출 도전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B는 주접지단자함이 되고, 주접지단자로부터 인출된 이 설비들을 우리가 기타기기라고 해서 정보통신이나 필의 시스템 쪽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필의침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4번 같은 경우에는 노출 도전부 간끼리 본딩 또는 노출 도전부와 계통의 도전부를 본딩이 시켜놨죠. 해서 이런 본딩 도체를 우리는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요. 자, 여기에 있는 주접지단자를 기준으로 주접지단자와 계통의 도전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기타 기기와 접속시키게 되면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등전이 본딩이라는 거는 KC 이전부터 사용했죠. 그래서 KC 이전에는 등전이 본딩에는 주등전이 본딩과 보조등전이 본딩이 있다 라고 구분해서 여기에 있는 2번, 다시 말해 주접지단자와 계통의 도전부 또는 여기 있는 기타 기기와 연결시키면 주등전이 본딩, 노출 도전부간 또는 노출 도전부와 계통의 도전부를 접속시키면 보조등전이 본딩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번 KEC에서는 주등전이 본딩에서 주자를 빼고 보호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 그 다음에 보조 등전이 본딩 사이에도 보호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호 등전이 본딩용 도체다라고 나타냅니다. 자, 다음에 3번과 1번은요. 주접지단자와 접지극을 접속시키면 접지도체. 그리고 노출 도전부와 접속시키게 되면 보호도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T라고 하게 되면 접지극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T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콘크리트 매입 기초 접지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 접지극이 뭐냐? 자,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축물 끝에다가 H빔을 이렇게 쌓아야 되겠죠. 수직으로 딱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층별로, 물론 바닥부터 시작하겠죠. 해서 이렇게 망상에 대한 형태로 철근을 이렇게 깔아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기초다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철근에다가 여기에는 접지단자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죠. 그리고 요 끝에 보니까 접지선을 통해서 접지봉을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대를 우리는 기초접지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 접지극에서 라인을 빼와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접지 단자를 만들어주고 있겠죠. 여기가 바로 주 접지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접지극에서 주 접지 단자. 자, 우린 용어로 엠니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책에 따라서는 뭐 특별한 설명 없이 엠니티, 엠니비, 비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 엠니티라는 거는 주 접지 단자.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엠니비라고 하게 되면 주 배전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배전반이라고 하게 되면 수 변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실에 가면은 수 변전반이 있고 수 변전반 벽부 쪽에 보면 접지 단자함이 있습니다. 이 접지 단자함이 바로 주 배전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B가 바로 분전반이 되는데 이 분전반은 우리가 각 층별에 달려있는 EPS 실내 분전반 또는 세대 분전반에 있는 접지 단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 접지극과 접지 단자함이 연결된 라인을 우리가 3번 앞에서 얘기했죠? 접지 도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LPS라고 하게 된 피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레부와 인하도선을 통해 가지고 접지극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우리가 T2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 피레 시스템용 접지극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접지 단자와 연결되는 C. 자, 우리가 앞에서 C는 개통의 도전부다라고 했죠. 그래서 C와는 수도관과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금속부가 되는 거고요. C2는 배수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속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C3는 절연 이음새를 삽입한 가스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절연 이음매가 바로 이 D쪽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 수도관 라인에는 수도 계량기가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스관 라인에는 가스 밸브가 달려져 있어요. 이와 같이 계량기와 밸브를 달아주게 되면 앞단과 뒷단이 끊어진 절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금속체를 접지로 활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앞단과 뒷단을 이렇게 이어주는 즉 본딩을 실시해 전기적인 연속성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쪽 이음매에 본딩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설비로 올라간 라인에 접지를 잡아줘야 돼요. 자, 이와 같이 개통의 도전부와 주 접지를 잡아주는 이 도체를 또는 난방 설비와 공조 설비 외함에 잡아준 이 접지 라인을 자, 항상 주 접지 단자와 연결되면 우리는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주 접지 단자함에서 배전반으로,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이와 같이 보호 도체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러면 분전반에는 접지 단자가 이렇게 있죠. 이 접지 단자를 통해 설비에 있는 노출 도전부를 각각 연결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잡아주는 것도 역시 보호 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기 설비 중에서 그나마 좀 위험하다라는 장소는 물을 사용하는 욕실이 되겠죠. 그럼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설비 구성부터 볼까요? 전기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C6번 수도관의 금속부, C7번 배수관의 금속부가 각각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설명은 설정이 좀 안 맞는데 자, 만약에 이 욕실 바닥이 완벽하게 절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전기 설비 외함 접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 설비가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금속체 외함은 전기적인 충전 상태가 되겠죠. 자, 이때 사람이 여기에 있는 노출 도전부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전이 안 되죠. 왜요? 바닥이 절연된 것만큼 폐회로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도전성 장소는 안전한 장소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노출 도전부와 여기에 있는 개통의 도전부가 내가 손을 딱 벌렸을 때 접촉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암즈리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연결되는 도전 경로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전으로부터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노출 도전부와
계통의 도전부를 접속시키는 본딩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본딩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노출 도전부간끼리 또는 노출 도전부와 계통의 도전부를 본딩을 잡아주게 되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다 라고 했어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이게 예전에 부르던 이름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많이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본딩을 잡아줄 때는 그냥 설비와 설비를 다이렉트로 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터미널, 단자를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단자를 SEBT라고 해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단자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하고 고민을 해봐가지고 빨리 이 단어를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도체에 대한 단면적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KC 142.3번이 되겠어요. 자, 우선 접지 도체 옆에 양가로 3번은 뭐냐면 앞에 그림의 이 부분, 여기 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 도체 단면적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접지 도체 측으로 고장 전류가 흐를 거냐, 흐르지 않을 거냐, 흐를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접지 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이 돼서 뇌격 전류가 통전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전류가 접지 도체에 흐르지 않을 경우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TN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원 개통 접지라는 거는 변압기 중성선 접지, 예전식으로 말하면 2종 접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설비 외암에 연결되는 보호 접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접속되어 있으면 TN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접지 단자함을 보게 되면 여러 개 외암 접지 라인을 이렇게 공통 접지로 다 물려놨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개통 접지와 설비 외암 접지가 물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출 도전부에서 지락이나 누전이 발생했다. 그럼 고장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어요? 고장 전류는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보호 도체를 통해 자,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공통 접지바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 이런 공통 접지바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는 고장 전류는 이렇게 노출 도전부에서 보호 도체를 통해서 설비 외암 접지로가 대지를 통해 개통 접지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공통 접지바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접지 측으로 빠질 거냐, 아니면 공통 접지바로 빠질 거냐. 근데 이 라인에는 대지와 접지봉이 있는 것만큼 저항값이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고장 전류는 저항이 작은 공통 접지바로 100%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접지 도체는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접지 도체를 구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6스퀘어 이상, 철제를 사용한다. 50스퀘어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지 도체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앞에 설비를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 제가 두 번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 접지 단자 하면서 나간 접지 도체와 그 다음에 피레 시스템에 나간 접지 도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쪽에는 이제 내격 전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설명했던 첫 번째 라인을 보게 되면은 주 접지 단자함에 피레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격 전류가 접지 도체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격 전류가 흘러갈 때는 두 번째 내용을 적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격 전류가 흐르는 것만큼 우리가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접지선의 굵기를 조금 더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리 경우에는 16 스퀘어 이상, 철제는 동일하죠. 50 스퀘어 이상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내격 전류는 수십 킬로암페어로 매우 클지 모르겠지만 이때 발생하는 시간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지속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접지도체의 최소 규격인 구리 16 스퀘어, 철제 50 스퀘어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가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시스템을 TN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개통 접지와 설비 외함 접지가 물려지게 되면 TN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안 물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통 접지바가 없었으면은 그럼 우리가 개통도 접지시켰고 설비 외함도 접지시킨 테라 TT 시스템이다라고 표현했죠. 또는요. IT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IT 시스템은 여기가 완전히 절연되어 있든가 아니면 여기다 고정을 갖다 설치하는 방식이죠. 어쨌든 간 TT가 됐건 IT가 됐건 이 사이 접지극 사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부터 발생한 고장 전류는 이렇게 대지를 통해 접지봉을 가서 이렇게 대지를 통해 흘러가는 것만큼 고장 전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해서 우리가 TT 계통이나 IT 계통은 고장 전류가 작은 것만큼 안전하게 통전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특고압이나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도체로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중성선 접지용 접지도체 같은 경우에는 16스퀘어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세부조항 아래 경우에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7kV 이하의 전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300, 6600 또는 380, 220 전부 다 이제 6스퀘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용 전압이 25kV 이하인 특과 가공 전설로 그 중에서도 다중 접지 방식이다. 이건 뭐냐면 한전 배전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전은 이 전주 라인을 말하는 거죠. 전봇대 라인. 그래서 전봇대 라인은 전부 다 22,900V를 사용하고 있고 한전 계통은 다중 접지인 시스템인 것만큼 여기는 한전 배전 라인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개통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2초 이내 자동적으로 차단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변압기 중성선 접지에는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동용 장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시험과는 좀 많이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EC 142.3.1을 조항을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읽고 넘기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도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요 세 번째 접지도체 선정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기에 고장 전류가 안 흘렀을 때. 두 번째, 내격 전류가 들어왔을 때. 세 번째, 고장 전류가 안정적으로 통전시킬 때.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접지도체를 6스퀘어로 할 거냐, 16스퀘어로 할 거냐 이렇게 구분을 잡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42.3.1은요. 우리가 접지도체에 대한 규정이고요. 3.2가 되면은 보호도체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면 뭔가 좀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오타가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거기 수정해서 보시길 바라겠어요. 앞에서 접지도체에 대한 규정이 142.3.1이 되는 거고요. 3.2가 되면은 보호도체 단면적 선정 규정이 되는 거예요. 또는 시설 규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호도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표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산식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계산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 현장에서 이러한 고장전류, 즉 지락전류를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락전류를 구하기가 모호할 때는 여기에는 좀 약간 여유 있게 설계하는 표에 의해서 선정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고장전류 값을 알게 되면 여기는 계산식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만큼 여기 첫 번째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좀 얇게 설계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표에 의해서 구하게 되면 자, 우리 보호도체라고 하다 보니까 분전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전반에는 라인 1, 2, 3 옛날식으로 말하면 RST 유트라에 대한 우리가 선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도체 라인이 있겠죠. 해서 이 분전반 안에 선도체가 16스퀘어 이하였다. 그러면 보호도체 단면적 다 전부 다 구리를 사용했을 때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선도체 크기와 동일하게 잡아라. 만약에 선도체가 6스퀘어였다. 그럼 보호도체도 6스퀘어. 그 다음에 2.5스퀘어였다. 그럼 2.5스퀘어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도체에 대한 단면적이 16스퀘어를 초과하고 35스퀘어 이하가 되면은 16스퀘어로 잡아주라. 그리고 35스퀘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도체 단면적의 반값으로 선정해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우리가 예전 기사 실기 문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만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워가지고 표를 채워 넣어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보호도체에 대한 단면적을 직접적으로 계산시킬 수도 있겠죠. 자, 제가 뒤쪽에 예제를 넣어놨으니까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한 최소 단면적은요. 우선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동작하는 최대 시간이 5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5초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계산식을 보다 보면 I 같은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는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개수가 되는데 이때 개수는요. 우리가 공사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가 오심 케이블을 썼다. 해서 라인 1, 2, 3, N 보호도체. 자,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오심 케이블을 썼었을 때 또는 지금과 같이 케이블에 포함되지 않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케이블에 포함되지 않은 절연도체를 사용했었을 때에 대한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조건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지나 보호도체를 활용할 때는 GV선으로 별도의 시공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GV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PVC라고 많이 불러주고 있죠. 그리고 XLP다라고 하면 크로스링크, 가교 폴리에틸렌이니까 CV나 CNCV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접지선은 GV선이에요. 그래서 PV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PVC의 허용 최고 온도는 160도씨가 되고 이때 K값은 얼마냐? 구리면 143, 알루미늄 95, 철제면 5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K값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나이스한 건 다 외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기억을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구리 143만이라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현장의 접지선은 전부 다 제가 대부분 GV선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험을 내게 되면 다 이 143에 대해서만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큼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K를 집어넣고 고장전류와 차단기 동작 시간을 집어넣어서 차단기 단면적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예제 있으니까요. 그 예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